오늘 늦게 근무하고 또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이 경제가 작년에 100억 불을 수출하고 금년 들어서 여러 가지 그 국면에 이 국민의 많은 그 심리들이 이 소비 성향으로 흔들려서 이 국민 경제 전체가 이 물가의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의 이 물가의 상승은 그 기업의 공장도 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 급격한 소비 때문에 공급의 부족에 의해서 공급이 부족함으로써 그 모든 물자가 유통 과정에서 이 상승 추세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 모든 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경제는 경제의 정책자, 이를테면 경제부 장관이든 그 경제부처에 일하는 사람이나 그 몇몇 사람이 그 물가의 상승 요인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물가 문제는 모든 국민이 협력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에 비해서 이 대만이나 똑같은 수준의 개인의 소득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저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점에서 과거 일본이 한 사람이 1000불 소득 수준 때 그 저축률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저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저축률이 낮은 것은 그 물가를 안정시키고 사회의 모든 경제 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오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국민이다. 물가가 안정되는 것을 원하고 물가가 안정돼야지 또 우리의 생활이 안정됩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정부의 몇몇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축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과거보다 현저하게 높은 비율로 저축을 하겠느냐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회사에 상당한 간부인데 그 부인이 찾아와서 얘기가 회사에서 저축 뛰고 뭐 뛰고 하니까 받는 게 얼마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저축은 자기 급료 받는 중에서 저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저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 저축은 자기 급료에서 아주 공제에서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인상적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러면은 저축을 할 돈이 있느냐? 급료도 적고 생활비는 많이 드는데 저축을 할 돈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현재 자기 집도 한 칸 없고 또는 가난하기 때문에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축은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생활의 여유는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우리 생활의 모든 토대는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기 부모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축을 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마련해야 할 것이 자기 집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 마련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자기 집을 마련할 것이냐.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냥 소소한 돈을 전부 낭비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과거에 우리가 여러 번 연령시대와 모든 물가에 비해서 여러 번보다 훨씬 적은 봉급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난을 젖혀놓고 저축을 했고 그 저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개인의 생활을 안정되어 있고 그 저축에 의해서 그 주위 사람들한테 높은 신용을 얻고 그 신용에 의해서 우리가 조그만 자본을 마련하고 또 자본을 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큰 기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여지간 쌀값에 비할 것 같으면은 여지간 쌀 한 가마가 3만 원이라면은 우린 사실 과거에 여러분 나이 시대에 4만 5천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우리가 상당 먼 직장이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반씩 이렇게 걸어서 직장에 갔지 그 당시 오전 내는 전차를 타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걸어서 직장에 갔고 밤늦게 또 집이 걸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밥은 한 끼 해서 그 나무값을 아끼기 위해서 그 당시는 10원씩 주면 조그만 그 장작 묶은 그런 걸 팔았습니다. 우리는 그 10원짜리 나무 한 단을 아끼기 위해서 아침에 밥을 한 번 해서 저녁밥까지 3끼 먹고 여름에는 그 불 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겨울 이후에는 3끼 밥을 해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쓸데없이 무슨 양복을 해 있거나 구두를 사 신는 일이 없고 우리는 그냥 가장 오래 신을 수 있는 그냥 가장 값싼 신발을 사 신고 또는 우리가 작업복을 입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저축을 했지 쓸데없는 낭비를 하면서는 저축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가난할 적에 저축을 하는 것 가난한 사람이 저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우리 생활에 있어서 기쁜 게 없고 마음 든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봉급을 받으면서 그 다른 사람한테 돈을 꾸러다니는 사람을 볼 적에 사실은 그 똑같은 봉급을 받으면서 쓸데없이 난용을 하고 필요한 때가 되면은 돈을 꾸러다닙니다. 그 돈을 꾸러다니는 것처럼 우리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비가 모자라고 이래가지고 돈을 꾸는 사람처럼 그 개인의 자존심이 손상되는 일은 없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그랬기 때문에 물론 담배 물론 사 먹을 일도 없고 그리고 담배를 사 먹을 필요 담배를 사서 피울 필요도 없고 또는 그냥 술을 사서 한 잔씩 훌쩍훌쩍 마시고 돈을 없앨 필요도 없고 그런 쓸데없는 낭비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낭비는 우리가 다 견제하고 우리가 저축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여러분께서는 다 자기 자녀를 키워가지고 자기 자녀를 남부럽지 않게 어떤 생활 토대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람의 삶의 욕망입니다. 때문에 자기 집 한간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낭비를 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봉급이 적다길지만은 전부 울산 조선소 공장 주변에 살기 때문에 교통비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쓸데없이 요즘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고 돈을 낭비를 하고 쓸데없는 낭비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회사가 강력하게 그 재형 저축을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형 저축에 들면은 아주 비싼 이자를 받고 또 만약에 재형 저축이 있어서 꼭 쓸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재형 저축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빌리면은 은행에서 빌리는 돈은 이자는 더 쌉니다. 재형 저축 이자가 예를 들어서 25%면은 은행에서 빌리는 거는 20%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적은 위치에서 살든 어려운 위치에서 살든 간에 자기가 자기 앞가름을 한 발자국씩 튼튼하게 생활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 회사에서는
이 재형저축이나 저축이 많이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짓는 모든 아파트는 여러분에게 분양하도록, 그리고 그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한 반만 저축이 됐으면 내매지는 우리가 주택은행 이런 데서 알선해줘서 그 연불로 이렇게 사도록 그래서 그 모든 저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연차적으로 전부 자기 집이 매련되도록 회사가 강력하게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활은 고정 금액이 안정된 세입이 있는 사람은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 근래야 무슨 딴 직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뭐 하루 무슨 7,000원을 받는다 8,000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그 건설 현장에 떠나면 또 옮겨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의 직장에서 우리 안정된 직장에서 연간 사회금을 우리가 제대로 충실하게 출근을 하고 우리가 제대로 자기 아까름대로 일을 하면은 연간 한 400% 사회금 받을 수가 있고, 또 퇴직금도 불원 달서부터는 마지막 달에 제일 많이 받는 월급의 그 수준으로 우리가 매년 1년이면 한 달씩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안정된 고정된 수입이 있는 사람은 고정된 계획대로 저축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전부 젊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께서 아주 건박하게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3년 내지 5년에 전부 자기 집을 웬만한 걸 마련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커나가면서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은 다시 여러분께서 어린애를 키워가지고 10년 15년 후에 또 이 아이들을 출가시킬 그 단계는 좀 더 좋고 나은 집을 마련할 수 있고 그 여유 있는 생활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낭비라는 것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여러분 고향 사람이든 도시에 있는 사람이든 부모가 물려준 그 논이나 밭이나 이것을 낭비해서 들어먹는 사람은 1년에 그거 뭐 들어먹는 거 아주 쉽습니다. 술 마셔버리고 쓸데없는 데 낭비하고 이렇게 같으면은 부모가 평생을 모아준 재산도 그 자식들이 불과 2, 3년에 다 들어먹어 치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쓸데없는 그 허세, 허영심, 우리 생활의 모든 소비 생활에 있어서 쓸데없는 허세와 허영심이 우리의 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적에 착실하게 해가지고 말년에 자녀들한테도 존경을 받고